지금 현재 부정선거 주범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김미영 대표가 부정선거 주범들을 대문짝만하게 공개했습니다. 또한 김미영 대표의 충격 폭로가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디스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 김미영 대표의 충격 폭로 출처 김미영 대표 페이스북 김미영 이준석 전환길 부정선거 토론회에서의 제 분량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맨하탄 프로젝트에 관해 1942년부터 1945년에 있었던 미국 맨하탄 프로젝트가 정치인, 군인, 과학자가 연대한 안보 국비 프로젝트였던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 또는 부정선거 제도화는 북한 노동당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남한 내의 좌익, 숨은 민국이 손잡고 수행한 국비 프로젝트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단동 프로젝트 하면 됩니다. 핵 폭탄 개발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국비였습니다. 연합군 입장에서 아인슈타인이 핵분열 무기화 우려를 제기한 이래 히틀러와 스탈린보다 앞서 핵폭탄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했고, 정치가는 당시 부통령 트루먼, 과학자는 오펜하이머, 군인은 당시 미 공군 사령관 그레슬리 그로브스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규모 부정선거는 미국이 주도한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사활을 걸고 핵폭탄 개발 수준의 공산당의 안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가는 김대중, 김정일, 과학자는 남민우, 군인은 북한의 정찰총국, 중국군도 합세였습니다. 황장엽과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 시진핑의 아버지 쉬중신을 만났을 때 중국 제1안보 위협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북상으로 본다는 얘기를 들었고, 중국 공산당이 김정일 정권을 매우 골치 아파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커의 지문, 숨은 민국 참조, 따라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북상을 막는 방법을 홍콩에서처럼 대한민국 자유선거 제도를 와해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이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것은 트루먼의 신념이었습니다. 결국 제1주도권은 정치가의 몫입니다. 이 내용은 영화 오펜하이머에 자세히 나옵니다. 황장엽 외 또 한 사람의 북한 고위 탈북자 유언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을 창설한 이영무 대령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만 밝혔지만 알려면 다 알 수 있는 요원이고, 그를 통해서 북한의 조선 컴퓨터 센터와 하나 프로그램 센터가 북한 군인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임을 자세히 알았다는 사실 등을 밝혔습니다. 위의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고, 토론장에서 자세히 말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미리 강의해 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준석의 토론 전략은 절대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의 말을 끊는다고 비난하지만 미국식 토론에서는 서로 자기 말만 하는 식이 너무 흔합니다. 심지어 CNN 디베이트에서도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말 끊기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자세히 설명해 두고 간 것입니다. 제게 처음 주어진 1분에 위 설명에 대한 핵심 요약을 한 것이고, 좌익 매체는 왜곡하여 어그로를 끄는 것입니다.
바보들은 속는다는 그들의 신념입니다. 저는 바보들을 위해서 항암 스케줄을 미루고 그 자리에 고집부려 나간 것이 아닙니다.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나간 것입니다. 숨은 민국 국민들은 제발 제 근처에 오지 마세요. 둘째, 팀킬에 관하여. 몇몇 사람들이 팀킬 운운하는데 제가 5분도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무슨 팀킬을 할까요? 다만 저를 끝까지 배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리허설에 부르지 않아 팀끼리 사인을 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한길 선생님과의 통화에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박주연 변호사와 이영돈 PD님께 전화로 하지 않은 것은 토론 10분 전까지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았더니 10차례 그야말로 종일 전화를 하셨더군요. 제가 박주연 변호사와 이영돈 PD 의견과 다르다고 한 부분은 사실상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 변은 주로 후보를 대리한 민사적 성격의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증거에 대한 입장이 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증거에 대해서 형사 범죄 관점, 즉 검사와 경찰의 관점에서 말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뿐이라고 한 것은 모든 변호사가 민사 대리인 관점에서 증거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로 선관위와 핵심 책임자를 피고로 하는 부정선거 형사 범죄 재판은 열린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 단심은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고 후보나 정당의 이익을 다툽니다. 그래서 증거를 후보나 정당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 변호사 등의 설명은 형사 범죄의 관점에서 유죄 입증 증명 자료는 아니지만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선을 그어 말해 둔 것입니다. 이것은 팀킬이 아니라 중요한 보완입니다. 셋째, 카르텔에 대하여. 범죄 카르텔 개념은 광범위합니다. 뭘 해서 카르텔이기도 하지만 뭘 안 해서 카르텔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와 부자기. 특히 반드시 뭔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사람, 의무가 있는데 방기한 사람은 무조건 범죄 카르텔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재임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 범 카르텔로 보고 특히 새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된 천대엽, 그를 임명한 조희대까지 여주의 인물로 봅니다. 범죄 책임의 경중은 있습니다. A급에서 Z급까지. 어떤 사람이 제게 너 빼고 다 카르텔이지 라고 항의를 보냈네요. 그래서 제가 넌 카르텔 되겠니? 넌 떡고물 좀 먹니? 아닐걸? 이라고 했습니다. 당하면서 가해자 편에 서 있는 미치광이들은 마음 같아서는 등짝 스매싱 날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 3년을 꽉 채워서 부정선거 규명을 했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부터 빌드업하여 전산망에 들어간 것, 최종 계엄까지 윤석열의 3년 전쟁은 위대했습니다. 문재인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 윤석열은 카르텔을 쑥대밭으로 만든 탈카르텔의 모범입니다. 자, 이제 대략 여러분 왜 김미영 대표가 충격 폭로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맨하탄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 또한 한국 내 좌파 세력들이 수십 년 전부터 이어온 핵심 전략이라는 폭로지요. 자, 직접 보시겠습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요? 김미영 대표는 너무너무 용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그런 글도 있습니다. 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변 보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7인의 명단을 불러주고 핵심 쟁점을 공표하기 위해 부정선거 토론회 패널을 자청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정선거 규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언론이 황교안 전 총리 정도 되는 셀럽도 전면 차단을 하지만 현직 위원인 이준석이 가진 뉴스 밸류를 레거시 언론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핵심 인물을 공표한 것은 법적 소송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한 헌재에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지켜보면서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다루면서 우리 측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게는 최고의 동지가 맹주송 교수님과 로이 킴 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진짜 답답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되어 서면과 증명으로 하나하나 기록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부정선거 규명 쉽지 않습니다. 제가 토론장에 가기 전에 맨하탄 프로젝트 카르텔 핵심 정범 명단을 적어 갔던 것은 이런 전공법 없이 규명하는 측이나 음모론으로 모는 측이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소송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테러 같은 것에 이미 대비해 두었습니다. 감옥? 글쎄요. 감옥이나 병원이나 별 차이가 없을 듯하여 겁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부정선거 규명 전에 새로운 차원을 기대해 보세요. 부실 운운하는 자들은 모두 카르텔입니다. 대규모 부정선거는 100% 사실입니다. 자, 지금 김미영 대표가 암 투병 중에 또 이런 나오는 핵심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 신변 보호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 그런 와중에도 김미영 대표가 대문짝만하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훌륭한 용기. 자, 보십시오. 김미영 3월 1일 날 올린 거죠. 김미영 VON 대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해찬 경찰서장인 부정선거 주범 실명 공개. 자, 여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해찬 부정선거 주범 실명 공개. 그리고 민주당 선거 책사 양정철. 경찰서장인 윤어중. 선관위 상임위원 예전에 조혜주. 서울 디지털재단 이사장 그리고 고한석. 박원순 비서실장이죠. 자, 여러분, 이제 그 밑에 이제 더 충격적인 글이 달렸는데, 그건 뭐냐면, 김미영 대표님이 알려준 부정선거 주범 5명 중 2명이 실종 상태네요. 이해찬 사망, 양정철 실종.
윤호중 현 행안부 장관, 폭행, 음주운전, 허위사실 전가범. 조혜주 현 실종 전 선관위 상임위원 장관급. 고한석 박원순과 마지막 통화, 박원순 비서실장 간첩범. 자, 여러분, 김미영 대표의 이 용기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시다면 김미영 대표에게 후원도 좀 해주시고 직접 SNS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응원의 글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